이체 계좌가 3개월 전에 바뀌었어. 저는 바꾼 적 없어요. 절대로. 비밀번호는 며느리. 너만 알았잖아. 어머님, 제가 뭘 어쨌다는 거예요? 잔액이 왜 이렇게 적어? 등록금 날인데. 은행 창구 앞에서 벌어진 대화였습니다. 손주 대학 등록금 통장의 잔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자동이체 계좌 변경 기록이 서류 위에 선명했습니다. 김정자 씨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3년 전 만든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모으기로 했었습니다. 며느리 박미선 씨가 관리를 맡았습니다. 비밀번호도 그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한 잔액은 계획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은행 실수일 수도 있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정자 씨는 입금 내역만 먼저 확인했습니다. 30만 원은 매달 정확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금 내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동이체 항목만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디로 나간 거예요? 며느리는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김정자 씨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뭔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한 계좌 변경 기록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개월 전이라는 시점도 이상했습니다. 그때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박미선 씨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은 채였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은행 자동이체 알림 메시지가 몇 개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씩 삭제했습니다. 나는 관리만 했을 뿐이에요. 혼잣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했던 말을 되뇌었습니다. 통장은 분명 손주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었습니다. 자동이체를 변경한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다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차 밖으로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남편 김현우 씨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또 싸움이 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은행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김정자 씨는 은행 지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상담 직원에게 자세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자동이체 명목이 뭐로 되어 있나요? 직원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생활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주 적금인데 생활비라고요? 직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계좌 변경 신청 당시 그렇게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자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체 대상 계좌 번호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 계좌는 손주 명의도 자신의 명의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박미선 씨 개인 계좌였습니다. 이 계좌로 3개월 동안 매달 30만 원이 나갔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김정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관리라고 말한 의미가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정자 씨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가족 단체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1년 전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손주 등록금 위에 잘 모으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메시지 아래로 좋아요, 이모티콘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김정자 씨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받은 은행 서류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장의 이미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메시지 날짜는 작년 3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이체 변경 날짜는 올해 9월이었습니다. 그 사이 뭔가 바뀐 것입니다. 김정자 씨는 아들 김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내 와이프 요즘 돈 문제 있니? 아들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안 물어봐서요. 김정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도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처리한 것입니다. 손주를 위한 돈이 며느리 개인 용도로 흘러간 것입니다. 김정자 씨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기록도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은 시스템 로그를 조회했습니다. 9월 12일에 변경되었습니다. 김정자 씨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채무 연체 문자를 받은 날짜를 적어뒀습니다. 그 날짜도 9월 12일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자동이체 계좌도 같이 바뀐 거죠? 직원은 다시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은 날 처리되었습니다. 김정자 씨는 서류를 다시 받았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시점과 채무 연체 시점이 일치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채무를 막기 위해 손주 적금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처리한 것입니다. 김정자 씨는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를 직접 만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김정자 씨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행 기록과 휴대폰 캡처 화면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9월 12일, 비밀번호 바꾸고 자동이체도 바꿨죠?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당신 채무 연체 시작일이더군요. 김정자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급해서 그랬어요. 김정자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동이체 대상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그 계좌는 며느리 개인 채무 상환 계좌였습니다. 카드론 연체금 납부 전용 계좌였습니다. 손주 등록금은 어디 갔어요?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갚을게요. 다시 채워 넣을게요. 김정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장 명의는 손주예요. 당신 돈 아니에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자 씨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은행 가서 비밀번호 바꾸고 자동이체 취소할 거예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통장은 제가 직접 관리해요. 더 이상 며느리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정자 씨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통장이라는 명분은 금융 기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명의의 다른 적금 통장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위한다는 말은 기록보다 가벼웠습니다.